안녕하세요.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 다음 동화는 룸펠슈틸츠헨입니다. 이 동화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방앗간집 딸이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자랑을 해서 그 자랑 때문에 황금실을 자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강요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난쟁이를 만나고 그래서 계속 황금실을 잤다가 아이를 달라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나는 아이는 주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난쟁이의 이름이 뭘까를 밝히면서 이 난쟁이와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는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예요. 자, 5번. 왕은 굳이 처녀를 아내로 안 받아도 계속 가둬두고 황금공장으로 써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왜 결혼을 했냐? 그냥 황금공장 삼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근데 이게 나만 이상한가? 이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이게 상식적인 사고인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걸 계속 하게 되고, 자꾸 참게 되고, 자꾸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아껴서 그래. 나보고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 내 남편이니까 그래, 아내니까 그래, 부모님이니까 그래, 우리 스승님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인내의 다른 한쪽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좀 대상화하는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왜 이렇게 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처녀의 최소한의 인격적인 힘? 그래도 아내니까 부부 관계가 됐고 또 가족 관계가 됐으니까 하게 되는 어떤 작용을 이해를 못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황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임금님이 어떻게 황금을 얻었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황금실을 자아내라는 강요를 받은 소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렇게 흐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동화에는. 그래도 아무리 못됐어도 못된 왕인데 최소한의 바운더리, 가족 관계로 묶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선녀 남군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냥 가둬놓지 왜 뭐 묶어놓지 뭐하러 날개 옷을 숨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좀 별로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남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또는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동화구나라는 그 설정을 이해한 속에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파괴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가둬놓으면 되지 않아? 막 이러고 그럼 뭐 동화가 한 종류가 되겠어요. 이게 뭐 요정 나오면 가둬놓고 그게 요즘 나오는 변형된 이야기들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데 원형을 그렇게 건드릴 수는 없지 않나.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선녀와 나무꾼을 생각해 봅시다. 뭐 요즘 상식으로 하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위트인 것처럼 질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첫 아이를 낳으면 너에게 줄게. 지금 나에게 황금실을 줘. 라는 거래를 해버린 상태예요. 근데 왕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 보물을 다 준다고 해도 내게는 살아있는 것이 더 소중해. 그러나 왕비가 너무 애처롭게 울자 난쟁이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아기를 달라고 하지 않겠소. 이 왕비는 아빠처럼은 하지 않았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인생의 굴레가 되었던 법칙을 어떻게 깨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켰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왕비가 난쟁이 이름을 찾으러 저렇게 수소문 하는데 왕은 뭔가 이상한 건 몰랐을까? 같은 분이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이 룸펠슈틸츠헨을 묻는 질문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뭔가 동화는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다는 전제로 질문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뭔가 찾는 것 같다. 그러면 수상쩍은데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왜 뭘 찾아 막 이럴까요?
저는 이 동화에 어느 정도의 맥락적으로 자연스러움은 다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려면요,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왕비가 갑자기 말을 하지? 라든지 어떻게 아무와도 친구를 맺지 않고 왕실에서 아무 행동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뭘 찾지? 정도는 돼야 의심스럽다, 수상쩍다 하는 건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했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주면서 뭔가 겉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왜 수상쩍다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앞뒤 맥락을 안 보신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이름을 찾으려고 저렇게 수소문하는데 왕은 뭔가 이상한 걸 몰랐을까? 왕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으면 이 질문이 가능한데 왕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전 몰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표현된 걸 가지고 질문하는 게 좋다. 이게 저의 조언입니다. 다음 7번째 질문. 왕이 저런 짓까지 했는데 왕비는 저걸 살려두네. 점점점. 왕이 어떤 짓을 한 거지? 저는 7번 질문에서 앞에 질문 던지신 분과 굉장히 다른 성격의 누군가가 아이고 저걸 저렇게 두네 이렇게 하는 초연한 성격의 친구 한 명이 딱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분은 동화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약간 이런 성격?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근데 한 번쯤 이 위에 질문 던져서 저에게 많은 그 웃음과 또 비판의 어떤 그 접점을 만들어주신 분의 그런 이렇게 투쟁하고 이분의 초연함이 좀 섞이면 재밌겠다. 같이 토론하면 재밌지 않을까. 막 이쪽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 막 그러면 이상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 질문들을 처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루면서 느낀 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제가 독서에 있어서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교정을 드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통일되게 주어진 맥락을 좀 무시하는 사고를 할 때예요. 근데 주어진 맥락이라는 것은 정해진 규칙대로 윤리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동화의 세계, 신화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도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로 뭐라고 써있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룸펠슈틸츠에는 정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좋고 우리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관계 그리고 속박 관계를 파헤치기 굉장히 좋은 동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상품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룸펠슈틸츠엔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해석을 깊이 파헤치는 경험을 한번 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나의 어떤 부분이 뚫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클래스 101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을 한번 수강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호담선 유튜브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